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이번 주에는 어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있을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위반차를 발견하면 모습을 짜잔 드러내는 암행순찰차를 이제는 공중에서도 추적 지원하는 입체 단속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동안은 뭐 통행량이 많을 때만 드론이나 헬기가 활용됐는데 이제 상시 단속을 한 거네요. 네, 한 2달간 그렇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이 그 암행 순찰차 단속에서 그 하늘에서 이제 위반차를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드론 투입에 대한 시범 운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과 6월 2달간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1차로 주행을 비롯한 반칙과 또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승용차가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리는 전용 차로와 또 추월차로 위반 그리고 차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식 운전, 갓길 운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늘에서 감시하던 드론이 위반 장면을 카메라에 딱 담는다. 그다음에 암행 순찰차에게 위반 지점과 사항을 무전으로 통보한다. 이런 방식인 건가요?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위반차를 발견해야 단속할 수 있는 게 암행 순찰차의 역할이자 또 한계였습니다. 네. 이런 주변 관측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공중 입체 단속이 찾아주는 이런 지원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꼼짝 말라가 되는 셈입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암행 순찰차에 정보를 주는 이런 대응은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 방지하자는 도로공사와 경찰의 공동 대처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시범 단속을 통해서 드론 운영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현장에 본격 투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2월에 2015년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네. 도시 지역의 사고와 사망자가 더 많았다고요? 네, 참 이해 못할 일이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도시부 지도상에 경찰청이 집계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을 위치 좌표로 표시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네. 고속도로를 제외한 22만 7,540건 교통사고 중에서 도시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 비율은 무려 81.7%나 되고요. 전국에서 그 야간 사고도 85.8%가 바로 그 도심부에서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네. 사망자 비중까지도 54.5%로 높은 도심에서는요. 노인 운전자 사고가 78%와 또 사망 비율까지 43.9%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량과 보행 통행이 집중되는 도심 특성상 또 교차하는 구간도 많다 보니까 이 불야성 같은 도심지에서 발생되는 보행자 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교통사고의 85.8%가 도심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 네네. 밤에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이런 차량 같아요. 전조등 끄고 있는 일명 스텔스 차량. 이 문제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차들은 시동만 켜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죠. 이 때문에 전조등이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도로에 희미하게 반사되기 때문에 주변 차들까지 또 빛을 뿌려주다 보니까요. 네. 자신의 차가 전조등을 켰는지 잘 파악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든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는다면 위험하고요. 게다가 불빛이 없는 보행자에게는 치명적 위해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심 조명 환경에 전조등을 확인 안 하는 것을 스트레스차라 일명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간혹 일부러 소등한 차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왜 일부러 소등할까요? 그 경찰청에도요. 네. 깜깜하게 안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출연해서 네. 사고 날 뻔했다는 원성의 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 차량은 대부분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왜 이러는 거죠? 그렇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고 또 반대로 밝아지면 꺼지는 오토라이트 차가 대부분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큰데요. 네. 어쨌든 문제는 스테이트차 운전자는요. 상대 차의 불빛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데 반해 등화 장치를 끈 차를 갑자기 만나는 운전자는요.
10년 감수하는 현실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라이트 맹신이 부르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요. 상시 오토기능 전환 확인이 시동 걸을 때마다 필요합니다. 또 세차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요. 더더욱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량들, 단속이나 계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 지난해 9월 미국의 그 시내 동영상에서 스트레스 차의 범람 현상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조등의 그 소등은요, 일부러 끄는 사람은 없고요. 또 계기판 등의 전조등 연결 신호 착각과 또는 잊거나 망가진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은요, 주간 등화 의무를 넘어서 오토바이처럼 아예 시동을 걸면 알아서 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조등의 완전 자동화를 시도한 미국은요, 원가 상승 우려와 또 운전자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혀 실패를 했고요. 네. 이에 반해 우리는 일몰 뒤 전조등 끈 운행 단속도 거의 없지만 또 만약에 찾아낸다고 해도 2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너무 적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 전조등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김경배 위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